연휴 사이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했는데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아르헨티나에다가 한국 땅을 매입을 했대요. 이게 축구장 40회 크기 9만 평짜리인데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유지였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명박 정권 때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막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끝났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활용 방안을 추진하던 거를 멈추고 그냥 불법 정착민과 협의하고의 공증까지 해서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이명박의 작품이 아닐까. 그냥 주는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 정착민에 한 명 한 명씩 까봐야겠네요. 검은 머리 한국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리인.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코이카라는 데가 어디죠? 국제교류협력단이잖아요. 네. 이 코이카가 이거를 자기들 내부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남을 줬다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이명박스러운 그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코이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코이카가 최순실의 그림자가 있는 건가? 이명박의 그림자가 있는 건가?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해외 국유재산법하고요. 코이카 정관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줬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 때로 가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코이카가 정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정부 기관 맞습니다. 정부기관 맞고요. 외교부 산하의 기관이니까. 교류협력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외교부의 그 승인이 나야 된다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줘버렸다는 거니까 의심을 해봐야겠죠. 아 그러네요. koika.go.kr이네요. 홈페이지 주소도. 그런데 저희가 한참 그 구직 활동할 때 코이카를 통해서 봉사 활동을 가면은 가산점을 줬었어요. 예. 그래서 코이카에 한번 어떻게 가보려고 애들이 엄청 애를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못 가서 그게 좀 배가 아팠었는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작년에 최순실 사태 벌어졌을 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졌을 때 캄보디아에 코이카가 개입돼서 최순실의 등을 업고 뭔가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해먹었던 사건. 저는 그게 자꾸 오버랩이 돼요. 충격적인 게 이런 땅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야, 해외 국유재산이라고 우리나라 거였으니까 예. 축구장 9배? 10배? 이 정도 사이즈 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해서 말을 아끼는데 일단 짱돌 들고 접근하십시오. 일단 짱돌이 이게 문제가 아니. 문제는 이게 지금 면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구입 목적이 원래 개간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간을 했는데 도저히 개간이 불가능해서 개간으로 투입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8만 400km의 자승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지금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헥타르로 따지면요. 3만 헥타르거든요. 당시 구입도 211만 달러를 주고 산 돈인데 이게 지금 지도상에 보면요. 해변을 따라서 대륙까지 이어지는 땅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치가 높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방치됐다가 이것이 이명박이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이 그냥 손댈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거는 국회에서 밝혀야 돼요. 일단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누가 결정을 한 건지 또 해외 국가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등등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이 감사를 바탕으로 청문회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동안에 정부가 개간을 해서 아파트나 짓거나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 개발을 했더라면 이 210만 달러를 넘어서 엄청난 국익이 있고 또 더욱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곳에 저희 이제 이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쪽 남미 쪽에 어쨌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 형태도 충분하게 가능했거든요. 더더욱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본 놈한테 팔아도 수백 배 남길 수 있는 땅이에요. 일본 놈들 지금 해외로 땅 사는데 정신 없잖아요. 한국에도 막 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착촌. 이런 엄청난 땅을 왜 방치했고 이명박이 무산양도를 했는 건지 그다음에 불법 이민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 또 불법 점거한 사람들한테 무상양도한 건데요. 예. 이게 면적을 보면
평으로 보니까 8만 9천 평 정도가 9만 평 정도가 되는데 여의도가 87만 평이에요. 어쨌든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아마도 이게 아르헨티나 땅을 매입하는 그 국가들은요 목표가 있어요. 공장 짓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낙농 제품이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합니다. 아르헨티나 워낙 그 넓은 땅에 버려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들어가요. 아르헨티나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소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낙농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농사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에 푸나님이 인터뷰도 했지만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막 하잖아요. 만주에 가서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놀려져 있는 해외의 다른 나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식량 주권을 갖고 가겠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큰 땅을 그냥 놀렸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상양도 협약을 해서 넘겨줬다? 야, 이것도 절차도 따지지 않고. 신기한 게 무상 양도된 땅은 우리 정부가 개발 포기 등의 각서가 있어요. 이거 이상해요. 근데 이거를 또 관리 부처 공무원이 이것을 또 관계 부처 공무원이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도 저는 의심이 가고요. 이게 이제 어느 소속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국토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교부 쪽에서 외교부 관료하고 있었겠죠. 관리겠죠. 그런데 이걸 왜 어떤 목적으로 지금 30년 동안 방치했는지부터 국고가 지금 손실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진짜 황당하네. 근데 하필이면 왜 노무현 정부가 이거를 재활용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어서 어떻게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까라고 연구 용역도 주고 해서 이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덥석 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MB가? 그럼 MB가 봤을 때는 이 땅이 다른 용도로 굉장히 쓰임새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명박이 그걸 그냥 줬을 리가 그냥 줬을 없잖아요.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명박이 움직인 것 같은데 이게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 이게 그렇게 무상양도 계약이 된 것 같거든요. 기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일종의 틈새 시장을 속속 들이하고 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쁜 놈. 이것 말고도 또 얼마나 있을까요? 아, 나 지금 궁금해집니다. 숨겨져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해야 된다. 난 상상도 못했어. 이런 네. 일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게. 자, 알겠습니다. 올 것이 왔는데요. 문성근 대표의 합성 사진은 껌이었다. 희대의 어떤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올 것이 왔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되는 게 도청 감지 장치. 그렇죠. 이게 충격적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걸 국정원은 다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냥 넘겨짚었는데 다 사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받은 모든 시민들은 다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현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들한테는 힘든 건데 문성근 대표하고는 저하고는 좀 자주 만난 편이잖아요, 요즘도. 근데 자꾸 해킹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었어요, 당시에도 사실은. 전화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 아이폰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폰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문 대표님이. 근데 문제는 문성근 대표의 폰에 저장돼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감청을 통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바탕으로 이런 모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국정원이 정말 저는 참 이상해요. 저는 도청 장치가 아니라 도청 감지 장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왜 자기들이 도청하는 기관인데 도청 감지 장치가 필요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 국정원 말고 또 다른 기관이 여기 개입해서 도청을 하는 거를 자기들이 감지 장치를 갖고 감지를 했다? 누가 이렇게밖에 또 하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럼 충성 경쟁. 그렇죠. 국정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도청하는 거를 자기들이 감지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거와 더불어 또 이게 또 하나가 있네요. 외국인 대포 아이디 사용. 나 참. 이게 해외 IP 우회해가지고 외국인 이름으로 아이디 만들어서 썼을 거다라는 게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나온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단체 이름으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빠져나가고 해외 IP로 빠져나가고 몇몇 2명인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IP를 통해서 국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작성하고 심리전을 이제 외국 IP로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우리 방송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토고에 가 있는 친구가 토고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 작업을 국정원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저희는 시발단들하고 싸워야 돼서 고소고발 안 당하려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대규모로 해외 IP나 ID를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해외에 있는 국유 재산은 뭔가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걸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런 식의 작업들을 국정원이 했다고 하니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은 농단도 아니에요.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솔직히. 이명박의 국정농단은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시키고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도청 감지 장치를 뭐 가동하고. 근데 이 도청 감지 장치라는 거를 핸드폰에만 했을까요? 저는 집이랑 사무실에도 다 했을 거라고 했죠. 다 생각해요. 했겠죠. 네. 그럼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 그 엄청 충격일 것 같거든요. 그때 김재동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는 항상 누구한테 감시받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살 수가 없죠. 끔찍하죠. 기억나세요? 우리 그 길거리 초창기에 촛불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 막 따라다니고 오토바이 따라다니고 이런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토바이 타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숨 쉬는데 우리 군PD. 사생활이 다 털린 거고요. 이건 사생활이 털렸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집에 만약에 집이나 사무실로 들어갈 때 요즘 전자키 쓰잖아요. 번호키. 삐삐삐삐 누르는 것도 몇 번인지 알았을 수 있고요. 그건 그 팁은 제가 좀 드리면은 이 전자기기는 숫자 누르면 숫자마다 높이가 달라요. 네. 그쪽의 전문가들은 소리만 듣고 네. 비빔을 몇 번인지 압니다. 소리 안 나게 설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소리 나는 거는 정말 전자키는 소리 나는 거는 안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런 사생활이 다 털리고 이게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PC를 통해서 PC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내부를 쳐다보고 있고 더더욱이 저는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감청 장비 있잖아요. 멀리서 주파수 쏴서 감청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 감청 장비 예, 있고. 미국하고 쿠바가 지금 갈등이 추방된 게 바로 그 사건 전 때문에.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이저 감청 장비.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이 중반적으로 이거는 왜 청문회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어요? 1차적으로? 특검이나 청문회 방식으로? 연휴에 검찰은 하루도 안 쉬고 지금 일하고 있대요.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올라온 자료를 갖고 수사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랬나 싶은 정도로 지금 언론에 다 밝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가 이제 새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같은데 도청 감지 장치. 자기들도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알죠. 우리가 도청 장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감청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하면 저번에 RCS가 다 그런 경우잖아요. 네. 막 핸드폰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고 이런 감청까지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를 찾아내는 뭐 장치일 수도 있고 상부 보고용 보고서에 이런 문건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도청 감지 장치 예정 뭐 이것도 아니고 가동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면 무언가 이게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저는요 국가정보원이란 말 들으면 알레르기 날 것 같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네요. 아예 거기다 박아놔. 대북 해외 산업 정보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국내 정치는 관여 못하게. 정말 이상한 놈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은 폐지해야 돼요. 폐지하고 새로운 그릇을 담지 않으면 이 짓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진우 기자가 사람 특채해가지고. 잠복 근무 시키고 정보 네. 정보 빼오고. 예, 참. 알겠습니다. 연휴 사이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했는데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아리엔티나에다가 한국땅을 매입을 했대요. 이게 축구장 40배 크기 9만 평짜리인데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유지였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명박 정권 때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막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끝났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활용 방안을 추진하던 거를 멈추고 그냥 불법 정착민과 협의하고의 공증까지 해서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이명박의 작품이 아닐까. 그냥 주는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 정착민에 한 명 한 명씩 까봐야겠네요. 검은 머리 한국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리인. 네. 네, 신분만 충분히 그럴 수 빌려주는. 있죠. 그러니까 예. 축구장 9배? 10배?
이 정도 사이즈 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해서 말을 아끼는데 일단 짱돌 들고 접근하십시오. 일단 짱돌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지금 면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구입 목적이 원래 개간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간을 했는데 도저히 개간이 불가능해서 개간으로 투입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8만 400km의 자승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지금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헥타르로 따지면요. 3만 헥타르거든요. 당시 구입도 211만 달러를 주고 산 돈인데 이게 지금 지도상에 보면 네.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코이카라는 데가 어디죠? 국제교류협력단이잖아요. 네. 이 코이카가 이거를 자기들 내부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남을 줬다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이명박스러운 그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코이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코이카가 최순실의 그림자가 있는 건가? 이명박의 그림자가 있는 건가?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해외 국유재산법하고요. 코이카 정관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줬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 때로 가면 한 번쯤 의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코이카가 정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정부 기관 맞습니다. 정부기관 맞고요. 외교부 산하의 예, 기관이니까 교는요 해변을 따라서 대륙까지 이어지는 땅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치가 높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방치됐다가 이것이 이명박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이명박이 그냥 손댈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거는 국회에서 밝혀야 돼요. 일단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누가 결정을 한 건지 또 해외 국가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등등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이 감사를 바탕으로 청문회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동안에 정부가 개간을 해서 아파트나 짓거나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 개발을 했더라면 이 210만 달러를 넘어서 엄청난 국위 교류협력단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외교부의 그 승인이 나야 된다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줘버렸다는 거니까 의심을 해봐야겠죠. 아 그러네요. 코이카.go.kr이네요. 홈페이지 주소도. 그런데 저희가 한참 그 구직 활동할 때 코이카를 통해서 봉사 활동을 가면은 가산점을 줬었어요. 예. 그래서 코이카에 한번 어떻게 가보려고 애들이 엄청 애를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못 가서 그게 좀 배가 아팠었는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작년에 최순실 사태 벌어졌을 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졌을 때 캄보디아에 코이카가 개입돼서 최순실의 등을 업고 뭔가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해먹었던 사건. 저는 그게 자꾸 오버랩이 돼요. 충격적인 게 이런 땅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야, 해외 국유재산이라고 우리나라 거였어요.